오늘도 그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TMI.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신조어 중에서도 뭐 독보적이죠. 이 TMI 무슨 뜻일까요? 너무 과한 정보, too much information을 줄인 말입니다. 이 TMI.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에 대한 TMI는 이게 시민들에게 참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지나쳐도 좋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요목조목 성동구 정책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칠수입니다. TMI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뭐 우리 방송 그 자체죠, TMI. 처음에 런칭할 땐 분량이 뭐 30분 정도, 30분도 아니에요. 저희 매니저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15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갖고 한 코너에 30분이 넘어요. 이 협의 다시 해야 돼 이거. 아무튼 그 열정을 아시는 분들이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응원 보내주고 계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더 길어져도 좋아요. 하명철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칠수씨 왠지 목소리에서 성우 느낌이 나요. 저 성우대 대상 출신입니다. 당연히 그 느낌이 나야죠. 참 정말. 그나저나 우리 형철이 형님도 이름만 들어도 목소리 멋지실 것 같은데요. 드로잉 터틀님도 글 남겨주셨어요. 예비맘 언니에게 방송 공유했어요. 아이고 우리 박슬기 씩씩하고 멋지네요 하셨는데 슬기씨 나올 때 방송 들으셨구나. 그날도 참 좋았었죠. 그 밖에도 보니비니님, 해자르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배칠수의 구조대 돼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 구조대. 구조대로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옆에서 우리 잠복 형사 김형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안 한다고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첫 코너로 출발하죠. 아우 피곤해. 김형사 컵라면 사왔어? 예, 여기 있습니다. 잠복 수사의 꽃 컵라면이 왔습니다. 아유, 벌써 일주일째인데 야 용의자 꼼짝도 안 한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무지 독한 놈인 것 같아요. 야 김형사 봤어? 예. 저거 성동 면허날파 고현호 맞지? 얼른 내려, 얼른 내려. 예. 반장님, 준비해둔 차량으로 도주했나 봅니다. 야, 어서 CCTV 영상 확보해서 경로 추적해. 알겠습니다. 반장님, 제가 확인해보니 당장은 힘들다던데요. 빨리 확인해. 영상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체 일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김형사. 예. 여기 지금 성동구지? 예.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연락해봐. 왜요? 거긴 뭐가 좀 다릅니까? 그래, 거기는 구청, 경찰청, 소방서로 CCTV 영상 바로바로 공유되잖아. 한꺼번에 확인하고 도주 경로 한 번에 추적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락해보겠습니다. 해봐. 네, 1교시 슬기로운 생활. 생명을 지키는 3066개의 눈. 와. 성동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김형사. 예. 미스 앤 미스. 미스 앤 나이스. 미스 앤 나이스구나. 반가워요. 자기소개. 미스 앤 미스면 안 되죠. 미스만 하면 안 되죠. 소개해.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완기 김완기 인사드립니다. 뭐 미스 앤 나이스를 통해서 많은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 너무 짧아 코너가. 짧아요? 짧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시죠. 김완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그 미스 앤 나이스 더 즐겨보는데. 겨울에는 시즌 끝나면 배구. 그쪽으로 가. 배구 미스 앤 나이스 또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고 사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큰 걱정 안 하고 김완기 씨. 활동 경력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모 방송사에서 안전 블랙박스 세이퍼 EBS로 활동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세이퍼가 뭐예요? 짧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교육 방송에서 그 안전 불감증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안전 지킴이 이 세이퍼. 그러니까 약간 번개맨 같은 거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교육 방송에서. 그래서 뭐 과거의 사고 현장으로 떠나서 제한 시간 안에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런 컨셉이죠. 제한 시간 안에. 그렇죠. 영웅 컨셉이고요. 안전. 안전에 취직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제가 또 김한기 씨의 인생을 알잖아요. 예.
안전하게만 살았지. 자, 오늘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중에서 CCTV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 말씀 위해서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의 강성호 주무관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강성호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아니 잘생기고 목소리 그러니까요. 좋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저희들 기분 확 상하잖아요 지금. 자, 꽁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 시간이 걸려버리면 골든 타임을 놓치잖아요. 여기에는 CCTV 영상이 요즘은 필수인데 왕기 씨도 주변에 살면서 CCTV 많이 보죠? 아니 본 적 있죠.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저는 솔직히 CCTV가 더 많아지는 거를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어떤 사각지대에도 예. CCTV 하나로만 있어도 어떤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못하게 예. 아예 뭐 범죄자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아 CCTV가 이렇게 많아? 이래서 아주 불안감을 느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예.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예. 그래요. 충분히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CCTV고요. 예. 방범이라는 게 이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요거 딱 불 반짝반짝 돌아가고 있으면은 여기는 안 되겠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주무관님, 실제로 현장 CCTV가 안전에 있어 어떤 역할들을 하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반범용 CCTV가 있습니다. 뭐 아동 보호 구역이나 뭐 범죄 취약 구역 등 범죄 예방이나 감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뭐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또는 주차 관리를 위한 CCTV 그리고 뭐 신호 가속,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그런 CCTV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거죠. 근데 꽁트에서 보니까 이 모든 CCTV를 바로바로 공유하는 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네, 그동안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서는 신고자에 의존해가지고 사건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선착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사고 규모와 또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구에서는 국가재난 정보 시스템 그 상황 전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인지하고 또 사고 규모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그 전화 유선을 확인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 인지나 그다음 현장 규모에 대한 내용을 그 정보 확인이 각 기관마다 달랐던 게 지금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렇죠. 소요 시간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미드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출동할 때 그 범인의 이동 경로를 뭐 다른 게 아닌 CCTV로 막 추적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했던 건가요? 네, 영화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1초 단위로 바로바로 공유되기가 힘든 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좀 이제는 다릅니다. 영화처럼은 아니지만 예. 네, 영화만큼 실시간 스마트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이 구축이 됐거든요. 예. CCTV가 있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상 확보에 시간이 이미 뭐 1차로 걸렸고. 그죠? 네. 그렇다 보니 뭐 각각 뭐 파트마다 확보하는 시간도 걸리고 이게 좀 이미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든타임을. 자,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구 소방서 경찰서 간 실시간 영상 회의 시스템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힘들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성동구 스마트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게 중요한 전국 거죠. 최초죠. 네. 야. 간단히 말해서 구에서 촬영되고 있는 CCTV 3,066대의 실시간 영상과 그다음에 소방서의 안전지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 이게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서 구에서 무려 3억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한 겁니다. 예. 성동구가 이제 전국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수 이제. 네, 박수죠. 이게 보니까 3066대면 응답하라 3066 이런 느낌이네요. 저 진행합시다. 예, 미안합니다. 자, 통합 관제 시스템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죠? 네, 우선 사건 접수와 동시에 사건 현장을 CCTV로 통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동 시에 소방차나 경찰차가 이동할 때 도로 상황을 저희 CCTV로 미리 탐지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정체 도로를 우회하거나 또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차 도착 전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동구,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가 그 화상 회의를 하면서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고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해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 궁금증이 좀 남아 있어요. 뭡니까 궁금증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구축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예. 사실 국가의 요청에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사실 어느 구에서나 그렇겠지만 그 성동구와 성동소방서가 영상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돈. 네, 돈이죠. 예산, 네, 예산. 네, 아. 예산. 네. 재원 마련이 힘들어서 네,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행정안전부도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또 서울시 예산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바로 자체 예산 3억을 투입해가지고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우선 저 구 예산으로 하고 보자. 그렇죠. 왜 이렇게 근데 저기 그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이거 중요한 걸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팟캐스트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 말씀 세게 하실래요? 저는 나중에 알겠어요. USB로 하나 주세요. 제가 가서 던지고 올 테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성동구 스마트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을 열고 나서 실제로 해결된 사건이 있어야 이게 또 우리가 시급했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실제로 지난 5월 왕십리역 인근 빌라에서 화재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민까지 발생했던 좀 위험했던 화재였는데요. 그 빌라 지하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주민들 신고로 이제 신고가 들어왔겠죠. 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 성동구 CCTV 통합운영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네. 이 영상을 바로 저희 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에 바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소방서장이 바로 그 화재 규모와 상황을 즉시 파악해가지고 이동을 지휘했고요. 아 좋다. 또 대원들도 그 실시간으로 가면서 자기들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또 없었고. 이거 소름 끼쳐요. 박수 이번에. 야, 박수. 진짜 소름 끼쳐요. 탁탁탁이네요. 탁탁탁. 그 장면이 막 이렇게 상상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네. 야, 이 대원들이 무엇보다도 일단은 소방서장이 딱 보고 네. 판단에 지시 딱딱 내리고 네. 걔들도 가면서 실시간 화면을 보면서 가고 그렇죠. 기가 막힌데 이거. 거의 영화입니다. 이제. 예, 영화지, 진짜 그러네요. 영화. 네. 영화는. 아까 그 CCTV가 3,000 몇 대라고 그랬잖아요. 3,066대. 네, 맞습니다. 이게 지켜보는 눈이 일단 많아야 되는. 저는 3,066대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성동구 전체 면적이나 시설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 많을수록 좋을 텐데 사각지대가 그래야 이제 하나라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지역 내 이제 CCTV가 3,066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 안전을 지키는 눈이 3,066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CCTV 추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 거의 뭐 3,200대, 200여 대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 1,000명 설치대수 10대 이상으로 최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1,000명당 설치돼서 10대 10대. 이상이다. 네, 이상이다. 이게 자치구 중에 최상위권에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거 1위는 아닌가 보죠? 일단 그 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1위일 땐 1위라고 꼭 얘기하더라고요. 명확하게. 네, 그렇죠. 한 2위나 3위 되나 보죠? 예, 일단 탑3 안에 든다. 탑3 탑3 네. 정도로 네,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참 든든합니다. 김영사 예. 궁금한 거 없어요? 그 좀 전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랑 협업한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경찰서랑은 어떻게 그럼 연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꽁트에서 김영사를 맡았는데 형사들이나 뭐 경찰이 활용하는 상황도 있겠죠? 네, 실제로 또 마찬가지로 지난 5월에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을 덮친 아이고. 그런 또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당시 CCTV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하던 우리 통합관제 요원이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신속하게 또 파악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즉시 검토한 또 사례가 있고요. 검거하도록. 네, 검거 한 사례가 거기서 있고요. 범인을 검토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또 치매 노인 그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인근 또 저희 CCTV를 집중 가동해가지고 시청자를 무려 1시간 만에 가족품으로 또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이 대목에 또 박수지. 박수. 이건 진짜 박수예요. 이거 성동구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따라서 해야죠. 예, 탑입니다. 탑. 다른 구에서도.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연동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관제센터에 상주 인원은 있죠. 네, 경찰관과 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고요. 각종 범죄 불법 주정차, 또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단속은 물론이고 늦은 밤 사회 약자의 안심 기각까지도 우리 3,066대의 눈이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눈이 잘 되려면 이와 연동해서 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잘 돼야 될 네, 거고요. 맞습니다. CCTV 있는데 어두워봐. 안 되죠, 그러면.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센터 안에 CCTV 모니터 지켜보는 사람이 딱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왕기 씨가 또 예. 뭔가 표정이 싹 변해. 뭐 할 얘기 있으면 해요. 할 얘기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가장 최근에 그 안전에 대해서 크게 경험한 또 일이 있었는데 꿀팁 좀 한번 받아가고 싶습니다. 네네. 주임님이 오늘 그 생활안전과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11월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그죠. 궁금하네요. 그 계절별로 또 월별로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르잖아. 예, 예. 네, 지금 이제 뭐 11월, 12월 겨울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겨울 산행을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또 좋아하시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예. 등산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시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 장비나 또 보호 장비를 착용하셔서 등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또한 그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 무리한 운동으로 심정지 또,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많이 발생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꼭 동료분들과 그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근데 계셔야 이거 됩니다.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같이 다니세요.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 강준무관님이 생명안전 배움터 담당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 왕기 씨처럼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이 많고 지 인생 자체를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그 서울시 최초, 네, 이건 최초입니다. 네. 강조하시네요. 최초. 네, 최초 지역형 종합 안전 체험장인 네, 성동 생명안전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 5일 하고 있고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성동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 민간단체, 또 관내 기업 등 성동구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해가지고 무료로 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안전 의무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자동진단 충격기 사용법과 더불어서 뭐 소화기, 왕관기, 엘리베이터, 지진, 선박 탈출 등 다양한 네,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안전 의무 대상자란 말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분들이고요. 주로 뭐 초중고 교사 분들이나 보육교사,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이 할 수 있는 강사 요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그 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배움터가 생기면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성동구에서 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좋다니까요, 진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나 이사 와야 되겠어 여기. 여기 출연한 분들이 다 그 얘기하고 가요. 그래요? 진짜로. 슬기 씨도 막 이사 온다고 그러더라고. 애 여기서 낳아야 된다고. 그렇죠. 혜택 좋다고 막. 아이는 성동구죠. 그러니까. 네. 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왕기 씨? 요즘은 그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네, 저는 특히 가족들끼리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12살, 11살이니까요. 물놀이를 가기 전에 안전 교육 좀 받고 싶더라고요, 이게. 여름철은 물론이고 이제는 뭐 겨울에도 해외 여행 같은 곳에 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죠. 예,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부모로서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또 이렇게 성동으로 또 이사 오셔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예. 네, 저희 또 성동 생명안전 배움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이라고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주말에 그 20명 내외로 실제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박. 대상자는 뭐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네, 꼭 한 번쯤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로 보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사를 와야 참고로 되겠네.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네. 무료라고요? 무료입니다. 좋아. 사실 그 수년 전 우리 전 국민이 아파했던 그 사건을 겪은 뒤에 각급 학교에서 생존 수영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구에서도 나서서 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다방면에서 이건 조금이라도 창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성동구는. 참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저 성동에 살아요 이런 방송 만드는 것만 봐도 마인드가 달라요. 네. 예,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안전엔 끝이 없지만 방송엔 끝이 있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자, 두 분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으시면 어떻게 누구부터 얘기하시겠어요? 왕기 씨는 뭐 이따가 하시고 우리 저 강성호 주무관님. 네. 저희 성동구는 성동구민 누구라도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안전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함께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정말 오늘 무엇보다 든든합니다. 오늘 네. 이 프로그램 얘기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혜택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성동구에서 많이 발견했지만 네. 오늘 내용은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도 정말 그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네, 또 안전 어떤 복지와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기 씨가 이사를 오기로 확정을 지어주면 진짜 이거 활용점정인데 이거. 예. 구에서 조금 좀 알아봐 주시면 어딜 구해 기대? 부동산 구해 기대? 부동산 정책 또한 또 성동구가 또 탑 아닙니까? 네. 탑에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맞죠. 그런 정책들을 자세히 알고 네. 이 구청에 와서 제가 좀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지 마. 오지 마. 불편하게 해요 구청을.
일도 많은데. 아 오고 싶은데. 아니 구청에서 알아봐달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그 부동산 정책 관계된 사람 만나는. 네. 아 괜히 물어봤어. 네, 나 진짜. 미안합니다. 왕기 씨도 뭔가 좀 작은 감동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일단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음.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동구 3,066개라는 그런 CCTV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고 연동되는 또, 시스템도 예, 예. 그렇고. 어떤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뭐 어떻게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성동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동구로 하루빨리 이사를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예,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예. 납세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럼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세금 많이 내는 애들 많이 이사 와야 돼. 네, 내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예. 자, 지금 이 순간도 성동구 CCTV 무려 3,066대가 24시간 여러분의 안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그렇게 또 통합을 해서 연동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팔도로 퍼져야 될 일이죠. 네. 자, 오늘 귀한 정보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고 고마웠고요. 오늘 수고해 주시는 개그맨 김한기 씨, 예. 미션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 강성호 주무관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동구청 정책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해요. 우리는 늘 국회에 주목합니다. 언론의 눈과 귀도 여의도에 쏠려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들은 대부분 구의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중심엔 누가 있는지,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를 모시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원의 기술 구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오늘은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TMI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요, 투머치 인포메이션한 뜻이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지나친 뭐 정보, 과한 자기소개 뭐 이런 뜻일 텐데요. 네. 이 첫 만나면은 이 TMI가 좀 있어줘야 대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TMI에 좀 기반해서 좀 과하게 좀 더 자세한 본인 소개 지금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 의장 김종곤입니다. 저는 삼선 의원으로 제6대 의회 때는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7대 의회에는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걸쳐 이번 8대 의회는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중책을 맡게 되신 분을 드디어 제가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평소에 좀 궁금한 게요.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 지역구에 잘 안 계세요. 네, 그 어떤 지역인데 결국 사시는 건 다 서울 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구의회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지역구에 실제 살고 계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시절부터 왕십리 도선동에서 살았고요. 아, 예. 예,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그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또 저 지역구는 어디세요? 예, 제가 담당하는 지역구는요. 왕십리 도선동, 왕십리 제2동, 행당 제1동, 행당 제2동입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 사정이 좋고요. 상정가가 많아요. 활력 있고 사람 사는 냄새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 네. 지금도 매주 자율방범대원을 활동을 하면서 야간에 순찰을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요. 이 현장에 적성에 맞으신 스타일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원은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에피소드 좀 있을까요? 예, 올해 초 자율방범대원을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왕십리 도선동 일대를 순찰하는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쓰러져서 아이고. 급하게 한양대학교에 입원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시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입원비 치료비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퇴원 하신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바로 구청 복지정책과에 의논해서 긴급 자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 다행히 완쾌하셨는데 고맙다며 덜썩 잡아주셔서 그 손 매주 순찰을 할 때마다 그 온기가 생각이 나서 힘이 되더라고요. 아우 제가 박수 한번 쳐드려도 되죠? 예,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 계셔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들으시기에는 야 그런 저 구의 의장이고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처리했겠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그 구의 의장님이시면서도 자율방범대원으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예,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럴 것 이런 같습니다. 또 훈훈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예. 정말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자, 제가 의장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인터넷에 이제 구의회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예, 예. 이게 문제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전 포기하고 간단한 질문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구의원은 모두 몇 분 계십니까? 14명입니다. 14분 계시고. 예. 이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선출직과 비례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비는 어때요? 예, 12명의 선출주가요. 2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국회에 그 상임위가 있듯이 예. 뭐 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총 구의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인데요. 회계 일정과 안건 조정, 교육과 연수 같은 의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상임위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구청의 주요 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네. 컨트롤 타월 역할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과 또 행정관리국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같은 주요 부서에 대해 업무 심사 및 의안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나 교통, 건설 같은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하는데요. 주로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면 의장님도 이 상임위에 뭐 하나 속해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랑 똑같이. 예. 아 역시 시스템은 똑같군요. 예. 자,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 것도 같고 관심도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요즘 가장 핫한 중요 현안은 뭔가요? 아무래도 요즘은 정례회가 가장 이슈입니다. 아, 정례회요. 예, 네. 의회는 1년에 2번씩 정례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25일에 제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마지막 정례회거든요. 예, 정례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임시회의가 열리기도 할 거고요. 25일에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 정례에서는 뭘 하게 되죠? 예, 성동교회 1년 예산이 한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맞네요. 이 큰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우선 지평부에서 내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요. 네. 의원들 각자가 자료 수집하고 검토한 결과도 참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합니다. 예, 그 이제 토론을 잘 해가지고 이제 저 성동에 살아요도 예산 확정되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2020년에도 인사드렸으면 좋겠고 아무튼 예. 그래서 자 집행부는 누군가요? 아니 이제 거기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아 심의를 거기서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내년도 성동구의 살림을 준비하는 첫 단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1월이 참 중요한 시기네요. 예. 내년도 첫 단추를 미리 이제 끼우는 거니까. 예. 자 이렇게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게 이번 2기 정례회 최대 안건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안으로 조례 심사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조금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송동구립 미술관 조례안인데요. 예. 미술관이요. 예. 우리 구의 미술관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거의 소규모 전시관이라서 다양한 전시회를 열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왕십리 인근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성동구립 미술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2,750제곱미터 규모의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례안은 운영 방향이나 대관료, 관람료 등 디테일한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오 이번에 조례안을 이제 만들면서 이것들 다 이제 정한다는 거잖아요, 미리.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미술관 같은 것도 뭐 그냥 막 짓는다고 짓는 게 아니죠. 예, 공부하는 과정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정했는데 적용해 보니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 사실 한번 정한 조례는 정말
개정하기 어렵고요. 잘못 제정하면 구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오류가 발견이 돼도 후에는 조례라는 게 이제 개정이 쉬우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다 보니 또 이게 까딱 잘못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딱딱하고 어려운 일의 하나구나 또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런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근 의장님을 힘나게 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운 그렇습니다.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예, 예. 뭐 힘나게 하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랜 기간 구현을 하면서 도선동 왕십리 뉴타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집단 민원이 많았습니다. 집단 민원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모두 지역 주민이라 표를 먹고 사는 의원으로 해결하기 힘든 민원입니다. 네. 예를 들어 횡당 풍린 아파트와 왕십리 자이 아파트 간의 입주 관계와 차량 소음에 관한 집단 민원으로 한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때 집행부와 의논해서 차량 방음벽을 설치를 양쪽의 의견을 중개하여 민원을 해결했고요. 그리고 무학 한신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대표와 민원이 있었는데 사업 관계에 대한 민원에서부터 뉴타운 조성에 관한 민원까지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과 만나서 답을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의회와 구청이 또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해결이 된 모양새인데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의 대부분은 뭐 구의회에서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과 네. 참 가깝게 계신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렇게 의장님과 얘기를 나누고는 있으나 의회가 사실 우리 구민들 피부에 와닿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구의회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 혹시 뭐 없습니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겁니다. 음. 전화로 본회의를 하루 전까지 방청 신청을 하시고요. 직접 오기 힘든다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본회의 공개 중이니까 지켜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테니까. 예. 본회의 방청 이게 사실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보는 걸로 성에 안 찬다. 뭔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건 없냐? 이런 구민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동구 의회에서는 모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의 의회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모의 의회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자 의장과 의원, 구청장과 간부 직원을 맡은 다음에 실제 의정 절차를 밟아보는 겁니다. 올해 모두 11번이 열렸는데요. 행당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등을 비롯해서 중고생, 봉사, 동아리까지 313명이 경험을 했습니다. 모의의회 이거 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좀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요. 이렇게 국회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시의회에 계신 분도 있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하나 뭐냐면 이게 방송용으로 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도 중간에 한번 우리처럼 찡겨봐. 그럼 알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의의회를 이제 경험해 보면 과정을 알 수 있기도 하겠지만 구의회 또 의원님들의 또 고충이라든가 참 그 사이에 그야말로 찡긴 느낌. 요걸 또 간접 체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얘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칼같이 또 자를 건 자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12초 드릴게요. 12초. 12초요. 청취자들에게 마음의 소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건 의장입니다. 오늘은 저만 출연했지만 의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민원 현장에 있고 정책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의정 활동에 부정한 점이 있다면 따끔하게 색출해 주시고 열에 한 번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장님 뵈니까 열에 한 7번 정도는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오늘은요, 왠지 순찰 좋아하는 아는 형님을 만난 기분입니다.
25일 그 정례회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네, 그 내용 속에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지나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성동이 살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활동도 저는 열에 8번 정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동구의회 김종건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앙가주망. 지식인의 사회 참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만나본 순찰 좋아하는 왕십리 아는 형님이 딱 그러신 것 같아요.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 이런 활동을 하다가 구의원까지 또 의장까지 하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꾼다는 건 똑똑한 머리, 냉철한 이성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이 앙가주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앙가주망 기억하시죠? 적극적인 사회 참여. 저는 늘 여러분의 앙가주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 소감도 좋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 평소에 답답하던 민원들 가감없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담당 공무원 모시고 함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주 월요일 찾아뵙는 격조 있는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이 살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